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나름 좀 괜찮은 모습인데요. 약간 밀려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루하루 조금 양봉과 음봉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전날과는 조금 또 다른 모습 보이고 있죠. 선물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기관 쪽은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역시나 이 올라갈 만한 그런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7월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상당수 좀 들어와 줬단 말이죠. 아마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7월달 첫날째 첫째 주는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 두시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 전화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 전화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입니다. YN텍을 매수를 하셨네요. 2,820원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YN텍을 보시게 된다라면 레미콘 사업 그리고 폐기물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근데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올해 연초에 이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국 시장 쪽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폐기물 업체들이죠. 뭐 KG ETS라든가 GNC 에너지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 탄력을 좀 강하게 받았죠. 최근에는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나오지 않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YN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래량 수준을 좀 보게 되면 개인들이 매매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상시에 거래량이 뭐 10,000주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 뭐 많이 나와야 한 14만 주 정도 나왔었는데요. 올해 초에 보게 된다면 뭐 600만 주가 이상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저점 자리 때는 높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고점 때도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정배열 초입권역입니다. 완전 정배열 추세죠. 그렇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2,700원짜리 때만 지지를 준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2,700원짜리 때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2,500원대 중반권역까지는 다시 또 밀릴 수가 있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2,700원짜리 때를 리스크 관리짜리 때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 3,100원짜리 때 있죠? 이 단기적으로 3,100원짜리 때가 저항자리 때로 좀 진입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 3,1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한다라면 어떠한 이 성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성장성이 그렇게 있을까라는 그 물음표가 생깁니다. 만약에 3,100원 정도가 넘어선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한 3,400원 정도죠. 올해 형성됐던 고점 자리대, 그 자리대를 2차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을 보시게 되면 할인홀딩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5,38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할인홀딩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이고, 지금은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지주사들이죠. 지주사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죠. 일진홀딩스, 진양홀딩스, 하림홀딩스 이런 홀딩스 주식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았단 말이죠. 이제 하림홀딩스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NS홈쇼핑 자회사죠. 이 기업이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아마도 하림홀딩스가 크게 밀려내려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약간 한 7% 가까이 손실권역이시네요. 5,300원짜리대 매수, 거의 5,4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800원대, 4,800원 부근이 중심 라인대인데요. 이 자리대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 4,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4,800원 라인대를 기준 라인으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5,500원권역에서 4,800원 그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주체가 이렇게 없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관망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뭐 박스권 상단이죠. 5,500원 정도까지는 홀딩을 해보는 전략, 그리고 4,800원이 이탈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황금 에스텍이요. 황금 ST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7,0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20%요. 예, 예.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얼마 안 됐죠. 한 달. 5월 달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예, 예. 이 종목을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를 전번에 너무 헐기 팔아가지고요. 네. 또 올라갈란가 싶어가지고 내가 샀더니 또 내려오더라고. 한번 수익을 짧게 내고 파셨다가 올라가니까 아니, 또. 수익을 못 냈죠. 먼저 옛날에 3년 전에 비싸게 샀다가. 네. 내가 그거를 너무 4,000원에 팔아버렸다고. 4,000원에 예. 팔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올라가길래 또 네. 한 2만원까지 거의 뭐 가까이 갈란가 싶고 또 이걸 샀더니. 2만원이요? 4, 5년 전에 2만원에 샀어요. 4, 5년 전에? 예. 그럴 수가 있겠네요. 무상증자랑 이런 게 있었으니까. 예. 네. 그럼 무상증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우선 매수가가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7,000원 정도면, 그죠? 그때 이제 한참 또 올라가길래. 네. 가게 또, 이게, 뭐, 시세 2만원 정도니까 뭐, 돈 만원까지 냉긴 안 가겠나 싶어 들어갔더니. 네. 빠지네요. 자, 우선, 4,000원짜리 때, 그러면은 저번 달 정도 저번 달이 아니죠? 일봉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예. 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7,000원짜리 때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뭐 4,000원 경우에 매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초나 작년 말에 매도하셨나요? 예.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예. 지금 여기 줄이 뭐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갈색, 이 선이 있죠? 예. 그죠? 그럼 지금 예. 선이 이렇게 좁혀져 있는 상황이었죠? 예. 그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많이 벌어져 있죠? 예. 그러면 주가의 습성을 보게 되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면 좁혀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좁혀지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가거나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확장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황금 ST 같은 경우는 7,000원짜리대에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우선 조금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근데 이제 7,000원까지는 가겠나요? 얼마요? 7,000원까지나.
7,000원 정도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실적 한번 잠깐 볼게요. 예.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죠? 아, 실적이요? 네, 한 1억 원, 영업이익 기준 한 1억 정도는 줄어들었는데 단기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네요. 일단 뭐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문제될 부분들은 없어요. 저평가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주가가 한 5,300원 자리 때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5,400원이나 5,3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예. 지금 비중이 20%시죠? 예, 예. 한 15% 정도는 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 7,000원까지 가겠나요? 그 정도 매수하시게 되면 아마도 지금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7,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그 자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그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항대가 조금 많이 있는 자리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항대에 부딪혀서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조금 밀리게 되면 5,400원, 300원 요 자리대 오게 되면 물을 좀 추가 사가요? 매수해서 좀 단가 낮추세요. 예, 한 예. 10% 정도 단가를 낮추시게 되면 아마 6,200원 정도까지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면 수익은 좀 내고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예. 진행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우야들 건강하세요. 네. 네. 자, 일단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어떤 종목이냐? 남선알미늄을 매수를 하셨네요. 122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죠. 건자재 쪽 섹터가 나름대로 좀 괜찮단 말이죠. 남선알미늄도 나름대로 이 건자재 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뭐 300원대, 400원대 했던 주가가 13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럼 뭐가 실적이 괜찮은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21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 단기 순이익도 41억 원의 적자인데요. 올해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턴어라운드가 됐네요. 44억에 38억에 흑자를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선 부채 비율이 조금 많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이 기업의 좀 단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우선 122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약간의 손실권역이세요. 한 4% 정도, 4, 5% 정도 손실권역이신데, 우선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1,000원에서부터 1,300원? 요 자리대의 박스권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1선에 대한 지지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도 21선을 지지를 하는 것보다는 1,100원 정도 때까지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1,100원 정도. 거기에서 이제 21선하고 61선 그 사이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 상단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만 좀 보셨다라면 매수가가 1220원이란 말이에요. 한 1230원, 40원짜리 때서 한번 끊어주는 전략이고, 조금 더 길게 보게 된다라면 1030원 요 자리 때부터 1300원 이 자리 때 박스권으로 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다행인 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그러면서 상승을 했죠.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100원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1230원 1차, 그 다음에 좀 여유있게 보게 된 1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렌텍을 매수를 하셨네요. 2만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코렌텍이 과거에는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2만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둘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매수하셨거나 올해 매수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딱 보면 박스죠? 이렇게. 그죠?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한 13,000원 부근대에서부터 2만원대 초반권역이네요. 한 21,000원 정도 때
이렇게 좀 박스권역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좀 보이고 주고 있단 말이에요. 9%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 장중에 10%가 넘는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우선 기술적인 반등일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게 된다는 한 18,000원 부근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네요. 그럼 그 자리대가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2만원 자리대보다 한 19,500원 정도? 그 정도가 한 2차적으로 목표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 18,000원, 2차적으로 보게 되면 19,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20%, 30%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추가 매수는 뭐 가급적이면 자제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18,000원 안착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좀 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를 매수를 하셨네요. 34,5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부 화학 섹터, 이 화학 종목군들 중에서 SKC가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배열 초위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과거에는 많이 빠졌어요. 일단 가격 조정을 마무리가 짓고 난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정배열권역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선 가지고 가세요. 이 종목 가지고 가셔도 아마 이 저항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한 37,000원, 8,000원 요 자리대 37,000원 부근대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 37,000원 정도까지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4,55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한 31,500원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잡는다라면 한 32,500원 정도, 33,000원이거든요. 요 자리대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도 숨고르기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STI를 매수를 하셨어요. 7,3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T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를 보게 되면 1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7,3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를 하셨는데 요 자리대래요. 일단 지금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역 이 저항대죠. 전고점 자리대 약 한 7,600원 자리대를 넘어서느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한 8,600원 요 자리대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중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래량까지 동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8,600원 정도, 8,6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정도 자리대가 한 번쯤 또 저항 자리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고 61선과 121선 부근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끌고 가보셔가지고 8,600원, 500원 이 자리대 매도 단기적으로 해보시는 전략 좀 괜찮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디에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4,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은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코디에스 한번 볼게요. 코디에스가 4,6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요 자리대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저점을 깨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요 자리대가 깨졌단 말이에요. 요 자리대가 깨져 밀려 내려오고 와서 이 자리대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적인 되돌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락에 의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얼마냐? 약 한 4,300원 정도가 좀 되겠네요. 일단 4,3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는데, 우선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한 차례 상승해주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21선 지지가 되기 때문에 요 폭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4,500원, 4,600원 자리 때까지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가 있네요. 근데 조금 더 아랫방향
한 4,300원대 넘어서는 흐름대부터는 저항대로 진입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필히 증가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라면 요 자리대 4,300원 자리대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크게 지금 4,600원 자리대에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약 한 20%가 약간 안 되는 손실권역이신데 2분기 실적이 아마 코디에스가 괜찮을 겁니다. 고속 충전, 무선 충전, 고속 충전 이쪽인데 반도체 쪽 사업도 영위하고 있죠. 아마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보유, 굳이 손절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네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에스코넥을 매수하셨네요. 1,415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이 50%를 매수를 하셨는데 에스코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코넥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박스권역이에요. 박스권역인데 얘네들을 좀 보게 되면 박스죠? 여기 이렇게 1,700원대 그리고 1,000원 1,000원에 1,700원 박스란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을 좀 보게 되면 뭐가 조금씩 이렇게 불끈불끈 이렇게 솟아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트적으로만 보게 되면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한 번쯤은 이 1,700원대까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좀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몇 거래일 전에 갭으로 떠가지고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밀리면 한 1,300원 요 갭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21선 부근이 지지가 되고서 움직이게 되면 아마도 1,700원 부근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이 1,200원 자리대 깨지게 되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비중이 50%를 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를 하되 1,2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필히 좀 하시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이거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은 그래도 꽤 괜찮게 나왔네요. 근데 단기 순이익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의 개선 속도 2분기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지수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양봉에서 매수라는 것보다는 음봉에서 매수라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역배열 종목군들보단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격 좁히기 과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쉽게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죠. 240일 위에 있고 혹은 61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단기 평선들이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면 괜찮다라는 점, 그리고 음봉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모처럼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해 드릴 거예요. 방송 끝나고 11시 30분에 진행을 할 겁니다.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ntv.co.kr 접속을 하시면, 즉 서울경제TV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전문가 방송이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공개 방송 해드릴 테니까 문자 상담이나 문자 상담이 아니라 종목 상담이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강연회가 있죠. 이번에는 일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양재역 외교센터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양재역 12번 출구로 좀 나오셔가지고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어오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요. 하반기 전략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